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후반 점성학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10월 후반을 읽고 있지만 10월 달 전체가 다 전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달이에요. 그래서 10월 초반에 관한 것도 조금 리캡처 해드리고 할게요. 특히 10월 21일은 새로운 달이 천칭자리에서 발생해요. 이것은 관계와 균형, 또 외교, 또는 전쟁을 또 뜻해요. 이것은 사람 간의 관계, 국가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 관계, 사람 모든 관계를 다 뜻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뉴문이 리브라 자리에서 28도 22분 거리로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 25분, 또 퍼시픽 스탠더드 타임으로는 오전 5시 25분이에요. 뉴문은 역시 새로운 시작, 또 출발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시작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리고 관계도 뜻하지만 이 천칭자리는 외교도 뜻하고 또 공평함도 뜻하고 그리고 법률, 법 이런 것을 다 뜻해요. 그리고 균형도 뜻하죠. 이때에는 요드라는 특별한 천체의 배열도 나타나는데 여기는 토성, 해왕성, 천왕성이라는 세 행성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행성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에너지가 한 곳으로 집중되는 구조를 요드라고 해요. 그리고 포컬 포인트가 되겠죠, 이것이. 이번 뉴문 동안에는 뉴문과 주피터와의 90도 각도로 해서 세런, 넵튠, 유라너스가 배열되어 있는 요드라는 특별한 그 위치 때문에 조화와 공정함을 원하기는 하지만 에너지가 굉장히 한 군데로 강하게 몰리게 되면서 변화나 규칙, 꿈, 갑작스러운 사건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에너지가 한 군데로 너무 쏠리기 때문에 갑자기 너무 자신만만해 보인다든지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일을 밀어붙인다든지 그래서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또 차질이 생기기도 해요. 요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압박, 또 중요한 결정들을 뜻하기도 해요. 토성과 같이 규칙, 제한, 또 부족함, 힘든 이런 것을 뜻하는 행성, 그리고 해왕성의 영적인 꿈, 또 천왕성은 깜짝 놀라는 갑작스러운 일을 벌어지게 하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행성인데 이 세 개의 행성의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춰 나가야 돼요. 10월 22일은 넵튠이 파이시스로 다시 역행을 해요. 이것은 대홍수. 그렇지만 사냥 자리에서 파이시스의 에너레틱 디그리죠. 마지막 각도 29도로 29점 몇 도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사냥 자리는 또 1도, 0도 내지 2도까지가 월드 엑시스라 그러죠. 전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기간에. 거기다 뉴문이 리브라 자리에서 벌어지면서 해왕성이 파이시스로 역행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대홍수 뉴스가 나온다든지 또한 어떤 전쟁이 크게 퍼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뜻해요. 꿈이 더 생생해지고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영적인 경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쉬운 때가 이 기간이에요. 그리고 헷갈리게 했던 일들이나 착각을 했던 부분들이 정리를 하게 되는 기회가 다가와요. 또 숨겨져 있던 비밀, 또 속사정, 또 몰래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했다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는 기간이 돼요. 현실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가 가장 이런 때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또 조심을 해야 돼요. 남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커지기도 하지만 속임수나 오해에도 쉽게 휘둘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하셔야 하고요. 이때는 제가 볼 때 세 개의 축에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 도움을 줘야 하는, 기부를 해야 하는 어떤 사건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월 23일은 스콜피오가 태양이 스콜피오 자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때는 뭔가 남이 몰래 하는 일들, 비밀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적으로 강해지는 날이에요. 10월 달은 굉장히 다이내믹한 달이 될 거예요. 사냥 자리가 풀문이 있었고 그리고 천칭 자리에서
뉴문이 시작이 돼요. 전쟁이 시작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풀문이 사냥자리에 있었다는 것은 또 하나의 전쟁, 그리고 대홍수, 이런 것들이 세계의 지축을 대흔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진도 날 확률이 굉장히 강해져요. 제가 10월 6일을 좀 리캡처를 좀 해드릴게요. 풀문이 양 사냥자리에서 14도 위치에 했었죠. 그리고 10월 22일에는 넵튠이 다시 파이시스로 레트로그레이드 한다 그랬죠. 그리고 10월 20일에는 수성이 스콜피오 자리에서 화성과 만나게 되는데, 이때는 의사소통이나 또 어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강렬해지는 시기예요. 10월 23일 역시 태양이 스콜피오 자리로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더 강렬해지고 더 비밀스러워지는 시기예요. 10월 29일은 머큐리가 세지테리우스 자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요약을 해보면 10월 초반은 에리스 풀문처럼 다이내믹하고 또는 전쟁이 날 수 있는, 굉장히 전쟁이 발발하기 쉬운 이 시기가 되고, 그리고 10월 중순에는 뉴문이 리브라 자리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균형과 또 외교, 적절한 외교가 굉장히 중대하고 필요한 순간이 찾아와요. 그리고 10월 후반으로 갈수록 스콜피오 에너지가 또 파이시스로 역행하는 해왕성의 에너지가 더 깊고 은밀한 분위기를 형성하게 돼요. 10월 초반은 공개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많았다면 10월 후반은 뒤에서 조용히 진행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은 날을 제가 좀 뽑아봤는데 10월 6일 날, 이 영향은 그날만 딱 벌어지는 것이 아니고 며칠 전부터 벌어져요. 그런데 이미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또 공격을 또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양자리에서 벌어지는 보름달의 영향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또 영토 또 이념 등으로 인해서 하이브리드 전쟁 같은 형태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10월 20부터 22일경은 수성과 화성이 만나게 되고 뉴문이 목성과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이때는 외교적인 도발, 또 갑작스러운 긴장 고조, 또 공식 선언 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요. 외교적 돌파구가 시도되거나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린다든지 사이가 끝장이 난다든지 역효과가 나타난다든지 숨겨진 대가가 굉장히 크게 드러날 위험도 많아요. 10월 말에는 숨겨져 있던 긴장들이 표면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림자 속에 있던 전략들이 다 폭로될 수 있어요. 대규모적인 전투보다는 첩보전이라든지 또 대리전이라든지 하이브리드 전쟁 형태로 갈등이 옮겨질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지진과 재해, 자연재해 가능성을 좀 봤을 때는 천왕성과 명왕성, 천왕성은 갑작스러운 충격적인 깜짝 놀라는 또 전기를 뜻하는 행성이기도 하죠. 그리고 지진을 뜻하기도 해요. 그런데 명왕성은 땅을 뜻하기도 해요. 언더그라운드를 뜻하기 때문에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화성이 10월에 중요한 스트레스 행성으로 작용하게 될 거예요. 뉴문이 천왕성과 연결된 요드 배열 때문에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해왕성이 물고기 자리로 다시 들어가면서 지하수 또는 단층 같은 이런 곳에 숨겨진 압력이 자극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진을 말하는 거죠. 10월 20부터 23일은 천문학적으로 민감한 시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지진이나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거나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캡처해 드릴게요. 여러 긴장된 각도로 움직이는 바람에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고 또 주장이 갑자기 강력해지고 강화될 수도 있고 이때 사람들이 대립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리고 갈등이 격화되기도 하고 중요한 발표도 나오기도 하고 또 돌파구가 나오기도 해요. 10월 6일은 에리스 풀문에서 머큐리가 스콜피오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긴장이 완화되고 또 10월 13일이 되면 명왕성이 디렉트로 제가 간다 그랬죠. 멈춰 있다가 스테이셔너리 디렉트가 돼요. 이때
권력의 움직임이 크게 벌어지고 또 전략적인 변화가 생겨요. 강력한 정치 또 군사적인 리더십 그리고 과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또 펑 하고 떠오를 수 있어요. 10월 20부터 22일 사이는 머큐리와 화성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뉴문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넵튠이 역행을 시작을 해요. 이 굉장히 큰 날이에요. 10월 후반 물론 초반도 굉장하지만 10월 후반은 정말 굉장한 긴장이 생기고 또 환상과 현실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일이 생기고 이때는 크게 싸우게 되거나 협상을 하게 되는 오히려 반대로 왜냐 앞으로 가기도 하고 역행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순간이 찾아오는 달이에요. 10월, 11월, 12월은 모두 다 우리 인류의 대변화가 오게 하는 그런 달들이 될 거예요. 2025년도는 인류 역사에 큰 선을 긋게 되는 그런 해가 돼요. 협상이 성사되기도 하지만 또 깨질 수도 있고 숨겨진 의도가 드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날들이 돼요. 10월 23일부터 27일 사이는 스콜피오 자리로 태양이 들어가고 넵튠은 파이시스로 역행하고 또 머큐리 역시 스콜피오 마지막 각도로 들어가요. 이것은 은밀한 비밀스러운 움직임을 뜻해요. 그리고 비밀을 뜻해요. 내부의 권력 싸움이라든지 또 은밀한 작전 등이 활발해지고 외교적으로는 오해도 생길 수 있어요.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머큐리가 세지테리우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방향이 전환이 돼요. 그리고 전략을 다시 넓게 짜게 돼요. 그리고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공개적으로 뭔가를 수사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또 새로운 동맹 제안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고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관세 때문에 엄청 힘들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의견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는 가능성이 커진 거예요. 추측을 해보자면 10월 21일은 리브라 뉴문으로 인해서 균형과 관계적 재설정도 되지만 협상을 상징해서 외교적 움직임이나 또 평화회담, 동맹을 재조정하는 그런 기회가 생기기도 한다 그랬죠. 이 뉴문이 주피터와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복잡한 요드 패턴을 이루는 세런, 넵튠, 천왕성으로 인해서 이런 외교적 시도들이 과장될 수도 있고 깜짝 놀라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디뎌야 되는 영향을 끼쳐요. 외교적인 돌파구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역효과가 나타나거나 숨겨져 있는 비밀 또 문제를 다 드러내게 될 거예요. 이 기간 동안 지진하고 자연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자연재해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재해를 볼 때는 역시 천왕성이죠. 그리고 명왕성. 10월 뉴문이 천왕성과 연결된 요드 위치로 인해서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측을 하겠죠. 이것은 지진 또는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 또 해왕성이 다시 물고기 자리로 또 들어가면서 지하수나 단층 같은 데서 보이지 않는 데서 압력이 자극될 수도 있어요. 특히 10월 20부터 23일 사이는 이 천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 같은 자연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하고 발생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요. 이렇게 자연재해 위험이 높을 때 제가 주로 보는 것은 플루로가 미드헤븐 자리나 라이징 사인에 영향을 끼치는 나라들을 봐요. 이거는 굉장히 깊은 변화를 뜻하고 격변, 권력 이동도 되지만 땅의 이동도 돼요. 그래서 영향받는 에스트로 로케알리티를 보면 동유럽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발칸반도나 터키나 그리스 지역이 돼요. 그리고 10월 21일 날 달이 명왕성과 90도 위치이기 때문에 Death and Rebirth의 영향을 우리가 받는데 만약에 플루로의 앵귤러 포인트가 이 지역들의 미드헤븐 자리와 라이징 자리를 지나가면 그 영향력이 배로 커져요. 또 천왕성이
상승 자리와 미드 헤븐 자리와 이몽 코엘리 자리와 디센던트. 시계로 치면 6시 방향인가요? 그런 위치에 놓이면 갑작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충격이 생길 수 있고 또 단절이 될 수 있어요. 전기가 끊어진다든지 파워 아우리지가 있다든지 또 해킹을 당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영향을 받는 지역은 지중해 동쪽, 그리고 에게해, 그리고 이탈리아의 일부 지역, 레반트 지역을 뜻해요. 천왕성 라인은 이게 요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천왕성 라인에 서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중요해지죠. 에너지나 갈등이나 힘이나 전쟁, 그리고 지진의 가능성도 있어요. 영향을 받는 지역은 산악 지역이 많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10월 20날은 화성이 수성과 만나기 때문에 화성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커져요. 증폭이 돼서 충돌이나 자연적으로 무슨 부딪힌다든지 지진이 날 확률이 또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를 보면 외교적인 입장이 도전을 받게 되거나 또 재협상을 할 수 있게 되거나 공식적인 외교 성명 또 반박 성명을 발표하게 된다든지 또 정보 유출, 내부 고발도 있을 수 있고 무역적으로도 그렇고 조약과 관련된 압박을 받게 되고 또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찍어 누르려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10월 20날은 외교적인 갈등이 커지고 충돌이 폭발할 가능성이 커져요. 외교 마찰과 긴장이 극대화가 되겠죠. 10월 21일은 뉴문인 리브라예요. 이때는 굉장히 중대한 전화기가 다가와요. 이때는 우리나라에 리셋이 되는 어떤 전환점이 생겨요. 저도 지금은 다 알 수가 없겠죠. 10월 21일은 뉴문이 리브라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전환기도 되고 리셋이 되는 어떤 반환점, 전환점이 될 거예요. 10월 23일, 24일은 태양이 스콜피오 자리로 들어가면서 달과 또 수성, 화성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요. 이때는 숨겨져 있는 어떤 힘, 뒤에서 누가 압박을 가하든지 권력들 간의 견제가 굉장히 심해지는 기간이 돼요. 10월 30부터 31일은 수성이 토성과 90도 위치해요. 외교적인 지연, 그리고 비판을 받는다든지 마찰이 커진다든지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는 날이 돼요. 10월 달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지를 않았던데 세계적으로 새로운 세상이 태어나는 또 allies, 그러니까 우방이나 적들이 새로운 재편을 하게 되는, 적이었던 나라가 우방이 되고 우방이었던 나라가 적이 되는, 미국은 지금 오히려 세계의 악의 축이라고 불리던 나라들과 더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자기만 좋다고 해주면 그냥 다 돈도 주고 편을 들어주고, 자기들 우방이었던 나라들에게는 가혹할이 많지, 뜯어먹고 뺏어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우방 체계를 성립해야 될 거예요. 여기까지 2025년 10월 후반 점성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